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저도 조금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청문회가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정부 부처 회의를 이유로 주무부처 장관인 안행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오후에 이 청문회에서 이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그것 때문에 이 질의를 오전 중으로 안행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각 부처 장관들의 모습들이 확인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질의 원래 하려고 했던 순서와는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니,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요. 지금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보안 프로그램을 내부 직원이 해지해주고 나서 USB에 이제 담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점에 있어 카드사 내부 직원의 공보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카드사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카드사 현장 방문 때나 또 창원지검에 확인해 본 결과 참고인 조사를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실 수사를 하고 내부 공모 여부 없다. 참고인 조사도 안 하고 내부 공모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고요. 과거 2012년도에 검찰은 사나어머니와 관련해서 이 보안장치를 기술적으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출한 당사자만 기소하고 카드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 소환조사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조치를 전혀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 수사고 축소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사를 하셨던 검사로서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내부 직원이 보안 프로그램을 해제해 줬는데 그거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선배 검사로서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카드사 직원을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해당 검찰청에서 그거는요, 양심에 손을 얹고 검사가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보안 프로그램을 내부 직원이 해제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것을 수사의 매뉴얼상에 ABC를 안 지킨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카드 3사 정보 유출 건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와 법적인 문제와 감독당국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을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료에 보시면 하나의 예로 신용정보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아까 나눠드린 제가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농협카드의 개인 입회서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 보시면 개인정보의 필수 조항과 동의, 제3자 제공의 필수 조항과 선택 조항이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 제4항, 금융위원장님, 예. 제4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게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카드 동의서에 있는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장관들 중에서 이거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수백 개의 기관에 대한 정보 동의를 한 것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제가 직접 받은 건데, 보통 이런 걸 주면은 체크하도록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나머지는 다 갖고 있는 정보를 다 입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서도 체크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각 항목마다 금융위원장님 보시면 뭐뭐뭐라고 해있고 밑에 등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다 명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 이외에 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시급 위탁과 관련해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동의에 가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 네가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시급 위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카드사의 제휴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고 그거 역시도 우리가 이런 사들과 제휴했다라고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면 동의한 걸로 가름하게 돼 있죠. 예. 사실상은 금융기관이나 카드사가 마음대로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뭐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번처럼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해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국민의 이 고객 정보, 신용 정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더욱 심각한 문제이고 훨씬 더 많은 불법적인 정보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행부 장관님.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선택사항을 강요하거나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16조의 법으로 금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법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죠? 예, 과태료나 뭐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그것을 동의하도록 하고 있죠? 이 관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2011년도에 법이 이제 제정 시행됐고요. 12년도의 경우는 40몇 건밖에 네, 없습니다. 40 모든 건이 금융기관이 있고. 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네. 기껏 단속한 건수가 46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전 금융기관에 걸쳐서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불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나 인터넷 쇼핑몰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쇼핑몰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저렇게 돼 있지만 저걸 읽으려면 다 늘어야 됩니다. 자, 동의를 한번 3개만 눌러봐 보세요. 저렇게 3개를 했는데 개인정보에 동의를 안 하려고 해요. 결제 눌러보세요. 누르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도 자기가 어느 건 동의하고 어느 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제3자 동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제3자 동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아예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안행부 장관님. 네. 이게 모든 인터넷 쇼핑몰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을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 불법 행위가 금융기관과 인터넷 쇼핑몰과 이 수많은 수억 건의 거래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다 불법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 8월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임의적인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무슨 말씀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선택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네.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은 있고요. 네. 금이 있긴데 지금은 그 조항과 관련된 불법 행위가 네. 이미 이렇게 만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부처인 안행부 장관은 뭐 했으며 법무부 장관은 뭐 했고 금융기관이 이렇게 하는데 금융위원장들은 뭐 했습니까? 이게 카드 3사만 지금 불법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예.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이런 행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범정부조상에서 지금 불법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금융위원장님, 안행부 장관님, 정보보호위원장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포괄적 동의를 해서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가 있는 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저희가 그 선택적 동의한 내용과 필수 정보를 구분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선택적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방침을 이미 천명을 했고요. 이번에 유출된 1억 건 정도가 아니라 수억 건, 수십억 건의 개인정보가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로서 말을 해보세요.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로서 말씀을 해보세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면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이번 그 금융 정보 유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그 심려를 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갖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분명히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지금 정보를 제대로 자기가 정보가 유출됨에 따른 문제를 갖다 스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차제에 이런 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주민등록조차도 주민등록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 수집된 법령의 근거에서 수집하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금융위원장 보고도 그렇고 안행부 장관 보고도 그렇고 저희 보고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고 동의 절차와 서식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선택적 정보인 경우에는 선택적 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그 정보를 갖다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제도 개선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